HLB가 0.96% 하락으로 12월 첫째 주를 0.84% 상승으로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영상에서는 주봉 차트가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 비상계엄 사태로 투심이 얼어붙었으며 지난 한 주간 코스닥이 2.49% 하락하고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가 1.24%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상대적으로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차트에서는 윗꼬리를 남긴 일봉들이 눈에 띄는데 74,100원에 형성된 강한 저항력에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위로는 11월 25일 양봉이 더욱 강력한 저항력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을 동반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돌파하기 어렵다는 것을 참고해서 대응하면 좋을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11월 18일에 나온 장대 양봉이 중심축을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해당 양봉 안에서 이어지는 소소한 일봉들은 차트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거래량을 동반하거나 소소한 일봉이라도 장기간 횡보하며 에너지를 응집한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신약 승인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장기간 횡보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는 19일에 나온 음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저점을 다지는 모습인데 차트상으로는 외부 악재에도 무난한 흐름을 형성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측은 지난주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담관함 혁신신약물질에 대한 라이선스인 계약 체결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계엄 이슈로 다소 묻히기도 했고 가남신약 승인이 발표도 되기 전에 문어발식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이번 라이선스인은 가남신약과 적지 않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이전에 막연한 기업 쇼핑과는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어차피 진행될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물질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하게 공지한 블로그 내용보다는 사측의 보도자료를 인용해서 더 벨에서 군더더기 없이 기사로 정리했기 때문에 해당 기사를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기사의 주요 요점과 필요한 첨언을 결부해서 이번에 라이선스인한 리라푸그라티닙이라는 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여보겠습니다. 해당 기사는 넥스트 리보세라닙이 결정됐다는 다소 의미 있는 문구로 시작하며 HLB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릴레이 테라퓨틱스로부터 담관함 혁신신약 후보물질인 리라푸그라티닙을 도입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계약 규모는 양사의 합의로 비공개되었다고 밝혔지만 다수의 언론 보도로 7,500만 달러의 계약금과 4억 2,500만 달러의 마일스톤과 최대 10% 로열티를 지불하는 조건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7천억 규모에 해당되기 때문에 HLB로서는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레바는 가남신약 허가 이후 대규모 마케팅 자금이 필요할 텐데 이렇게 막대한 라이선스 도입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사측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은 혁신신약 트랙으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2025년에 상업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사측의 바램대로 리보세라닙과 리라푸그라티닙이 모두 FDA의 문턱을 넘으면 HLB는 1년 내 2개의 FDA 허가 신약을 확보하게 될 것이며 당연히 주가에 끼치는 파급력과 위상 또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리라푸그라티닙은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변이인 섬유화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인 FGFR에서 FGFR2를 선택적으로 저해하는 경구용 치료제입니다. 원천 개발사인 릴레이는 미국과 한국을 비롯하여 13개국 50개 임상 사이트에서 490명을 대상으로 글로벌 이상을 마쳤는데 이 정도 규모는 3상 임상 수준에 필적하는 대형 임상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에서 진행한 임상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이 포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리라푸그라티닙 담도암 이상 결과에서는 객관적 반응률인 ORR이 57.9%로 기존에 허가된 치료제들의 반응률 수치인 36%에서 42% 수준보다 높았다고 공개되었습니다. 기존 허가 약물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꼽혔던 고인산혈증과 설사 부작용 발생 빈도는 절반 이하였다는 점도 언급되었습니다. 참고로 간암과 담도암은 조직세포에 따라 구분되며 간세포에서 생기는 암은 간세포암이며 담도암은 간 내에 있는 담도세포에서 발생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담관암은 미국에서만 매년 8,0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데 5년 생존율이 20%대에 불과할 정도로 예후가 나쁜 암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FGFR2 담관암의 경우에는 현재 허가된 치료제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큰 편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리라푸그라티닙은 FDA로부터 혁신신약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았기 때문에 엘레바는 이상 결과를 토대로 우선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부 허가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요한 것은 FDA가 올해 초 리라푸그라티닙의 이상 임상 데이터를 검토하고 나서 FGFR2 담관암 치료제로 NDA 제출을 권고했다는 것입니다.
FDA가 먼저 제안했다는 점에서 NDA 신청 시 신약 승인 가능성을 높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엘레바는 내년 상반기에 FDA와 사전 미팅을 진행할 것이며 늦어도 하반기에 NDA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신약과 희귀의약품 지정으로 받는 혜택도 있는데 리라푸그라티닙은 혁신신약 지정을 통해 심사기간을 6개월로 단축시키는 우선심사 대상이 됩니다. 기사에서는 처방의약품 신청자 수수료법에 따른 비용 절감도 언급하였는데 이는 라이선스인 금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HLB와는 무관하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머크의 키트루다처럼 암종 불문 치료제로 허가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암종 불문 치료제는 종양 발생 부위와 관계없이 특정 바이오마커를 기반으로 FDA가 치료제로 인정해주는 것으로 특정 치료에 따른 개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는 데 있기 때문에 확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FDA는 FGFR2 변이로 발생한 다른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로 임상 결과에서 리라푸그라티닙은 담관암뿐만 아니라 위암과 췌장암과 두경부암 등 기타 고형암 환자군에서 높은 유효성과 안전성을 입증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리보세라닙이 타겟으로 하는 간암과 리라푸그라티닙이 타겟으로 하는 담관암 모두 소화기 관련 암이라는 점에서 상용화 이후에는 마케팅에서 적지 않은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간암과 담관암을 담당하는 의료진의 구분이 없기 때문에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HLB 관계자는 릴레이가 간암 신약 허가를 앞둔 엘레바를 최적의 파트너로 판단하여 먼저 제안해왔다고 밝혔으며 공동 마케팅과 병용 임상 연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HLB의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매력적인 딜이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한영의 CTO는 리라푸그라티닙은 계열 내 최고 신약을 의미하는 베스트인 클래스 담관암 치료제로서 신약 허가 절차를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리보세라닙과 병용에 대한 가치를 강조하며 2025년은 리보세라닙의 간암 신약 허가에 이어 리라푸그라티닙의 NDA를 통해서 HLB가 본격적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리라푸그라티닙 인수에 대하여 더벨의 기사를 바탕으로 첨언해드렸는데 라이선스인 자금 조달이나 간암 허가 이후 엘레바 유동성에 일부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리라푸그라티닙의 임상과 기전 그리고 리보세라닙과의 시너지를 고려한다면 적지 않은 기대감을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다음 영상이나 장전 코멘트를 통해서 추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HLB 수급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최근 저점에서 개인을 견제한 관계로 일부 물량 이탈이 있었지만 중요한 기준점인 CRL이오는 물론이고 장기 수급에서도 여전히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매수세를 강화했던 기관 투자자들은 여전히 모든 구간에서 압도적인 매수 우위를 유지하며 신약 승인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낸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주말 개인은 적지 않은 물량을 내놓는 등 모든 구간에 걸쳐 매도세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인과 기관은 개인의 물량을 사이좋게 나눠 갖는 모양새입니다. 계엄 이슈로 이탈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HLB에도 일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데 현재 시점은 개인의 신규 유입이 나쁘지 않지만 기존 개인들이 이탈하는 것 또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외국인 보유 비중은 지난주 대비 소폭 증가했는데 차트를 조금 넓게 보면 급격하게 비중을 확대한 이후 잠시 쉬어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 수급을 주도해왔던 금융투자는 최근 소소하게 매도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지난 주말 강한 매수세로 여전히 신약 승인 가능성에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우리 증시는 계엄 여파로 약세를 이어갔으며 S&P와 나스닥이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였습니다. 영상 업로드나 장전 코멘트에서 테슬라에 주목할 것을 꾸준히 강조드리고 있는데 테슬라는 5.34% 추가 상승하며 M7 종목 중에서도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글로벌 증시의 주간 등락률을 보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한 이후 잠시 쉬어가는 다우지수를 제외하고 주요 증시가 적지 않게 상승했음에도 우리 증시는 외국인 이탈을 가속시킬 만한 대형 악재로 참담한 상황이 이어지며 최대 하락률을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정도가 심해지는데 2021년 이후로 살펴보면 미국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만이나 일본 증시에 한참 뒤처져 있는 현실은 참으로 씁쓸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향파는 연말 연초부터 우리 증시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강조드렸는데 계엄 이슈로 외국인 이탈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당초 예상보다는 반등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법 개정 등 우리 증시에도 적지 않은 기회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기대 손실보다는 기대 수익이 큰 구간이라고 판단됩니다.
상법 개정이나 우리 증시 반등 포인트에 대해서는 장전 코멘트나 다음 영상을 통해서 수시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코스피 제약바이오 섹터는 0.59% 하락했으며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2.18% 하락했기 때문에 HLB는 나름 선방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간으로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와 HLB 주가를 비교해보면 3주 전 강세 이후 지난주에는 상승률을 일부 반납하기도 했지만 지수나 섹터의 약세에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반등을 모색하는 모습입니다. HLB가 본격적으로 반등하기 시작한 23년 10월 이후 HLB그룹주의 동향을 비교해보면 HLB를 제외한 모든 그룹주가 약세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CRL 직후 두 번의 하한가를 맞은 이후로 살펴보면 역시나 HLB의 상승률이 가장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테라퓨틱스와 제약과 생명과학이 뒤를 이은 모습입니다. 양대 시장 전체 제약바이오 섹터의 등락률을 살펴보면 파미셀이 본업인 전자재료용 소재 공급 계약 체결 소식으로 급등했으며 지노믹트리의 반등세가 눈에 띕니다. 역시나 주간 제약바이오 섹터 등락률을 살펴보면 지노믹트리의 급등세가 주목되는데 자사의 방광암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판매 승인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월 4일 기준 공매도 잔고는 264만 주로 지난주 대비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주가가 반등하거나 조정받거나 상관없이 신약 승인 가능성에 여전히 몸을 사리는 모습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한 주간 HLB를 총평하자면 시장에 들이운 대형 악재로 인해 양대지수와 제약 섹터가 약세를 보였음에도 HLB는 지지 구간을 다지며 추세 반등을 모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리라푸그라티닙 담관암 혁신신약 물질 인수 또한 인수비용 문제와 엘레바 운영자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기존 파이프라인과 적지 않은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말 연초에 대한 전망이 계엄 이슈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다소 변경이 생겼지만 제약바이오주의 특성상 시황이나 업황이나 전국 이슈에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외부 악재가 HLB에 끼치는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추세와 파동을 활용한 변곡점 매매를 바탕으로 고점에서 익절하고 저점에서 재진입하는 것을 반복하며 적지 않은 추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2024년 양대지수가 큰 폭의 조정을 보였음에도 출량파 추천 종목의 합산 손실률은 1955%이며 합산 수익률은 46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4년 코스피가 8.2%나 하락하고 코스닥은 무려 23.7%나 하락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역시나 지수를 압도하는 투자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성과나 몇몇 종목에 운 좋게 투자해서 얻은 성과가 아니라 다양한 종목에 분산 투자하면서 지속적으로 누적해왔던 추천 성과이기 때문에 보다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은 HLB 장기 투자 물량과 단기 투자 물량을 구분하고 단기 물량으로는 변곡점마다 대응하고 있는데 투자 성과는 물론이고 멘탈을 강화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HLB 단기 대응 수익률은 물론이고 시간관계상 공개하지 못한 HLB제약과 HLB생명과학도 HLB와 비슷한 단기 대응 투자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해당 수익률까지 모두 합산한다면 차트에 표기된 수익률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량파 멤버십에 참여하시면 HLB 대응은 물론이며 출량파 최선 5주를 추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입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은 분들은 매일 장전에 제공하는 장전 코멘트에만 참여하셔도 출량파 최선 5 섹터에 대한 힌트와 HLB 분석을 공유받으실 수 있습니다. 출량파 채널이 HLB 영상을 업로드하지 않을 때는 2836명의 구독자가 참여하는 텔레그램 장전 코멘트에서 글로벌 주요 시황과 함께 HLB 분석을 매일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입장 방법은 고정 댓글에 링크나 더보기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